안녕하세요. 양성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드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치수 선들을 스케치업으로 가져가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다룰 예정이 없었는데요.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캐드에 있는 이것들을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가져 나가지지가 않으니까 캐드랑 스케치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부호라든가 치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치수선이랑 텍스트를 옆으로 옮겨야 되겠는데요. 저희 기존에 사용했던 이 QS 신속 선택이라는 유습을 사용해서 한 번에 동시에 한번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 가졌죠. 이거를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여야 되니까요. 몇 개를 한번 복사를 해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가져온 그 상태를 원래 이제 스케치업으로 내보내려고 하시게 되면 내보내줬고요. 스케치업에서 이거를 그대로 불러온다고 했을 때는 실패가 돼요. 한마디로 캐드에 있는 텍스트와 이 디멘전, 이 거리 재는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깬다 해도 어차피 텍스트를 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느냐. 한마디로 텍스트 일단 다 깨놔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치수가 하나로 묶여 있죠. 이거를 X로 깨주게 되면 글자 따로, 이 치수선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다 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건데 텍스트 폭파라는 리습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단 어떤 것들이 다 폭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글자들은 원래 일반적으로 폭파가 안 되거든요. 별도의 이제 캐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리습으로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텍스트 EXP를 로드 시키고요. TXT EXP 이게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폭파한다. 일단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폭파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좀 위치가 옮겨가긴 했지만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자들이 깨지면서 전부 하나의 이런 선들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컨트롤 Z로 돌려보면 리습이 몇 가지 명령을 이렇게 수행했다는 게 보여지고요. 전체를 깨보게 되면 텍스트 EXP라고 해서 전체를 쭉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살짝 위치가 변동은 됐지만 지금 보게 되면 해당 글자들이 하나의 선들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이걸 제대로 위치를 잡아주고 싶었다면 기존의 중심점을 하나 잡아 놓고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 전체를 아마 무브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아마 동일한 위치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된 애를 스케치업을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내보내서 이걸 불러와 보겠습니다. 인포트로. 뭐 레이어 정리도 따로 하지 않고 일단 그냥 가져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좀 오래 걸리죠. 오게 되면 가져와졌죠. 근데 뭐 선들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뭐 정확히 잘리지도 않고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뭐 지워져 버려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가져오는 건 성공한 거고요. 이걸로 뭐 기타 작업을 일단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보시게 되면 뭐 이 글자의 두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선들이 전부 다 표현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왔고요. 어떤 그 폰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제대로 깨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쁘게 이렇게 깨졌지만 어떤 거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좌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7천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울 본 듯이 이쪽이 7이고 000 이런 식으로 이 문자의 좌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깨뜨렸을 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글자를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 수준으로 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컨트롤 1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특성창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스타일이 GHS라는 아마 글씨체로 되어 있나 봐요. 이것들을 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뭐 해당 글씨로 바뀔 텐데 여기서는 뭐 HGTXT 라는 걸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얇은 선으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만약에 이 상태를 깬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쁜 모양으로 깨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두 겹이 이렇게 뭐 두께가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주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EXT라는 리습은 캐드에 보다 보면은 물음표라는 게 표현돼 가지고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EXT라는 리습 로드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로드를 시키고 원래는 물음표 같이 나와 있는 글자들을 한마디로 폰트를 잡아줄 때 이제 사용하는 리습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캐드를 까진 다음에 아무것도 옵션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을 열다 보면 물음표라는 글자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옵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것만 참고만 하십시오. 만약에 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이런 글씨체 글꼴이죠. 글꼴 자체를 기본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캐드에서 불러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계 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만의 또 뭔가의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을 받았을 때 그 폰트가 없으니까 그 글자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캐드가. 그래서 물음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문자 편집기에 보게 되면은 대체 글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뭐 스탠다드나 뭐 심플로 돼 있었으려나 아무튼 초기에는 다른 걸로 지정이 돼 있을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도듬체로 바꿔줬던 거예요. 원래는 심플인가 다른 걸로 돼 있었을 건데 도듬체로 바꿔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글꼴이 없으면 대체해서 도듬체로 열어줘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폰트가 따로 받은 게 있다 하면 그 폰트로 열지만 만약에 없는 폰트다라고 하면 물음표로 표시할 게 아니고 도듬체로 표시해라 뭐 이런 내용이 일단 되겠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이 글씨체를 아까 로드했던 EXT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EXT 시간이 처음에 하게 되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주의사항은 지금 열려있는 도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캐드를 열 때도 계속 어떻게 보면 뭐 기본 글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얇은 글씨체로 계속 바뀌어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선 다시 옵션을 한번 만져주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명령어 실행이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얇은 기본 글씨체로 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얇은 글씨체로 바뀌었죠. 컨트롤 1을 눌러보면 뭐 GHS라는 무슨 뭐 스타일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얇은 상태로 전부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셔놨던 거기 때문에 안 바뀐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X로 깨주고요. 자, 딱 깨줬죠. 이거를 이제 글자 모양이 아닌 한마디로 라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TXT, EXP라는 리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체를 선택하면 자, 이쁘게 깨졌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선들도 정확히 잡혀 있고 뭐 라인들도 뭐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어요. 뭐 곡선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으로 가져가 작업하기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똑같이 W로 내보내고요. 캐드에서 임포트 세블록을 해보게 되시면 같이 딸려온 레이어는 지워져 버리시고 자, 아까랑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겠지만 실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쁘게 하나의 선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이 위에다가 무슨 도면을 갖다 놓고 뭐 그리시고 하실 때 이 부호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다 끝난 다음엔 어쨌든 간에 용량들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딜레트로 지워서 뭐 작업 마친 다음에는 삭제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뭐 작업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캐드에서 이렇게 얇은 글씨체로 바꾼 이유는 스케치업으로 가져오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이렇게 현재 다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럼 캐드를 한번 잠깐 꺼보겠습니다. 꺼보고 다시금 그 해당 도면을 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열게 돼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폰트가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옵션 들어가서 아까 대체 글꼴 파일을 보게 되면
자기 혼자 txt라는 걸로 뭐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모든 세팅들을 얘가 아까 ext라는 그 리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ext라는 리습이 이런 문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세팅을 바꿔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 나는 이렇게 얇은 글씨로 보기 싫다, 원래 있는 폰트대로 보고 싶어, 뭐 내가 처음에 세팅한 대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도 도둠이 선택이 돼 있었거든요. 넘어갔네요. 도둠 적용 확인.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뭐 변화가 안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없는 글꼴이나 내가 모르는 글꼴은 도둠으로 열어라 라고 제가 이제 지정을 해준 건데, 이미 이 도면이 열려 있었잖아요.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는 처음에 있었던 도둠 불시제 자체로 이제 도면이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빵빵하게 글씨가 이제 두꺼워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기는 편하니까 최초 상태로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게, 텍스트 폭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텍스트 자체를 ext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 번만 그냥 치게 되면 도면 전체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 이제 글씨체 자체를 얇게 해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거를 이제 실제 다 부셔준 다음에 이것도 부셔주는 거죠. 디멘전도 부셔줘서 글자인 상태를 텍스트 exp라는 걸로 부셔주게 되면 얇은 선화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스케치업으로 불러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식별 가능한 그런 상태의 모양으로 불러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저도 자주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무슨 보의 이제 두께를 ftx라는 명령으로 이제 바꿔서 이거 뭐 500보, 600보, 뭐 800보 이렇게 글자들을 바꿔 놓은 다음에 이런 보에 써놓은 그 메모들 있죠. 이제 500보다 라고 써놨으면 나중에 보 라인을 스케치업으로 갖고 왔을 때 여기에 뭐 500보라고 써 있겠죠. 그럼 그 해당 보를 500만큼 올려주고, 한마디로 캐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번은 몇백 본가라고 두 개의 화면을 볼 필요가 없이 여기 자체에 500, 뭐 600, 500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올릴 수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아무튼 이 기능은 궁금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